2026년 대재앙 시나리오, 베이비붐 세대 완전 은퇴와 경제 충격파.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게 사람들이 오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시한폭탄의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폭탄은 터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폭발음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26년 바로 내년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원년이 시작됩니다. 매달 연금 타러 은행 가시는 분들, 혹은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시며 은퇴를 고민 중이신 분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당장 내 연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인구 절벽이 만들어낼 쓰나미가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집어삼킬 것인지 그 진원지를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도대체 베이비 부머 은퇴가 무엇이길래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인구 재앙, 고령화 쇼크를 외치는 것일까요?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베이비 부머 은퇴의 정체와 중요성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태풍이 오는 줄도 모르고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부머, 그들은 누구인가? 베이비 부머, 풀어서 말하면 전쟁 이후 태어난 아기붐 세대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폭발적으로 태어난 우리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세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주역들입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일으켰고 1980년대 제조업 혁명을 이끌었으며 1990년대 IMF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땀 흘려 일한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기둥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1차 베이비 부머만 해도 무려 712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입니다. 이들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전히 경제활동에서 빠져나갑니다. 매년 80만 명씩, 매달 7만 명씩 은퇴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거대한 축구 경기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팀에서는 선수들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벤치에는 후보 선수가 없습니다. 상대팀은 젊고 건강한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이 경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생산인구 절벽, 무너지는 경제의 기둥. 경제학에서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나라 경제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지금 고장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6년 전망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2025년 3,738만 명에서 2026년에는 3,682만 명으로 56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서울시 강남구 전체 인구가 한 해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경제 성장의 중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공장은 가동률을 낮춥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상점은 문을 닫습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는 빚을 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내리막길을 구르는 바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굴러가다가 속도가 붙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그 내리막길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의 분석은 더욱 냉혹합니다.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매년 0.3명, 5%포인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3% 성장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2.5%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0.5%가 뭐가 대수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GDP 2천조 원 경제에서 0.5%는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면 기초연금 1년 예산입니다. 해마다 기초연금 하나씩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 빈곤율 40%, 우리는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한다고 해서 이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4년 기준 37.6%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합니다. OECD 평균이 15.3%이니 우리는 무려 2배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2026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베이비부머들은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식이 대학만 나오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취업만 하면 효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늦게 가입했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액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집세 내고 전기료 내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병원 한 번 가면 그것도 모자랍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에게 기댈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들도 지금 힘듭니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집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합니다. 이런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 여력이 있겠습니까? 결국 베이비부머들은 일해야 합니다. 70세, 75세가 되어도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습니다. 있어도 택배, 경비, 청소 같은 힘든 일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만든 세대가 맞이할 노후의 민낯입니다. 국가재정, 폭발하는 시한폭탄. 베이비부머 은퇴는 개인의 비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을 무너뜨리는 핵폭탄입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650만 명을 돌파합니다. 2025년 대비 40만 명 증가입니다.
연금 지출액은 75조 원입니다. 2020년에는 45조 원이었습니다. 6년 만에 30조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수입은 어떻습니까?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2026년 보험료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출이 75조인데 수입이 61조입니다. 14조 원이 부족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연금 적립금을 까먹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말 기준 1,100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기금은 2055년에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뒤입니다. 지금 50대이신 분들 80대가 되었을 때 연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을 넘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대거 65세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23조 원입니다. 2020년에는 15조 원이었습니다. 6년 만에 8조 원이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습니까? 노인이 늘어나면 의료비가 폭증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548만 원입니다. 20대 청년의 5배가 넘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 지출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은 45%를 넘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는 비용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 대상자는 1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예산은 15조 원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보험료율을 계속 올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75조, 기초연금 23조, 건강보험 노인 의료비 45조, 장기요양 15조, 합계 158조 원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이 700조 원인데 그중 4분의 1이 노인 복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세금은 어떻습니까?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니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부가가치세가 줄어듭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전형적인 재정 파탄 공식입니다. 정부는 결국 국채를 찍어냅니다. 빚을 내서 복지 비용을 댑니다. 2026년 국가 채무는 1,200조 원을 넘을 것입니다. GDP 대비 60%입니다. 이 빚은 누가 갚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들까지 빚을 떠안게 됩니다. 소비 절벽, 무너지는 내수 경제. 베이비 부머 은퇴가 재정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수 경제의 심장이 멈춥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퇴한다는 것은 월급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월급이 끊기면 소비를 줄입니다. 지금까지 매달 5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200만 원으로 줄입니다. 외식을 끊고 여행을 포기하고 새 옷 사는 것도 참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만 합니다. 712만 명이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 추산으로는 베이비 부머, 은퇴로 인한 소비 감소액이 연간 7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민간 소비가 1,000조 원인데 그중 7%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 미용실. 이런 곳들은 동네 주민들의 소비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갑을 닫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자영업자는 558만 명입니다. 이 중 50대 이상이 60%입니다. 이들도 베이비 부머입니다. 이들이 은퇴하면서 폐업을 하면 자영업자 수는 급감할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은 승계 문제입니다. 베이비 부머가 운영하던 가게를 자식이 물려받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가게 물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힘들게 일해봤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게는 폐업하고 그 자리는 공실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팝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특히 지방 도시는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미 서울로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노인들 뿐입니다. 이 노인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지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지역 경제는 붕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세대 갈등, 벌어지는 균열. 베이비 부머 은퇴는 경제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 전쟁을 촉발합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젊은 세대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진 빚을 갚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연금도 제대로 못 받을 사람들의 연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집값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일자리는 왜 이렇게 없습니까? 이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2026년 청년 세대는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9%나 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늙었을 때 받을 연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병원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계속 오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의 대부분은 3050대 직장인이 냅니다. 이 세금으로 노인 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복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파탄 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인 세대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짐 취급하느냐? 우리도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의 항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입니까? 국가가 사회가 노후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모두 옳습니다. 그런데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주면 다른 쪽은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불행해질 뿐입니다. 정치권은 이 갈등을 부채질합니다.
젊은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 노인 복지를 삭감하자고 말합니다. 노인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 복지를 더 늘리자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대를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만 키웁니다.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세대 갈등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 갈등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그렇다면 2026년 베이비 부머 완전 은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한 몸살 궁리만 해야 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 국가를 믿지 마십시오. 너무 냉혹한 소리 같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안전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기초연금이 계속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국가 재정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언제 복지가 삭감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개인연금을 들으십시오.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해서 운용하십시오. 월 3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10년만 부으면 원금 3,600만 원의 수익까지 더해져 5천만 원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존 미천입니다. 두 번째, 70세까지 일할 준비를 하십시오. 은퇴는 없습니다. 평생 현역 시대입니다. 60세에 퇴직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일의 시작입니다.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을 갈고 닦으십시오. 은퇴 후에도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자격증을 따십시오.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70세까지 일하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집을 현금화하십시오. 집 한 채 가지고 있어 봤자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방은 이미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하십시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평생 집에서 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을 판 돈으로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로 사십시오. 네 번째,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들도 지금 힘듭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손을 벌리면 자식도 무너집니다. 차라리 자식을 독립시키십시오. 자식이 30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용돈을 주고 있습니까? 그만 주십시오. 자식이 결혼한다고 집을 사주려고 합니까? 그만 두십시오. 그 돈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건강해야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됩니다. 담배를 끊으십시오.
술을 줄이십시오.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작은 병을 키우지 마십시오. 건강이 곧 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만드십시오. 취미 모임에 나가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종교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돈이 없어도 친구가 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혼자면 불행합니다. 공동체가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2026년 선택의 기로에서 경제학자 슌페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창조적 파괴의 기회다. 2026년 베이비 부머 완전 은퇴는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넘으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2026년이 재앙이 될지 재생의 원년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속에서 들려오는 시간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언론의 낙관론을 끄고 냉혹한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통계청의 숫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한국은행의 전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면밀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쓰나미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높은 곳으로 미리 피신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배를 튼튼하게 만든 사람은 파도를 넘습니다. 같이 손잡은 사람들은 서로를 구합니다. 오늘의 이 긴급 점검이 다가올 2026년. 격변의 시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현명한 준비로 무장한 여러분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2026년 내내 이 초고령 사회의 생존 전략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존엄한 노년을 누리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